자,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 이탈을 나올 때까지가 40일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저점을 찍고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까지 40일, 그럼 여기서 40일, 여기 40일, 그러니까 40일간 일수가 똑같은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오면서 40일간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40일간 상승이 나오고 이탈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상승한 게 또 40일 전일까지 나온 게 40일간 상승이 나왔습니다. 40일 상승하고 14일 하락하고 40일 상승하고 목표치까지 나왔다. 일수적으로는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상승 일수에 맞춰가 상승을 했고 또 40일을 상승을 하면서 변곡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석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40일 변곡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강하게 푸시를 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 상승하는 것처럼 단봉단봉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뚫기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은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다. 신고가 주도주 종목들만 강하게 날아갔지 코스닥의 눌림목 종목들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수가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서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장대 연봉이 시발이 된 게 3천당 제약이죠. 3천당 제약이 장대 양봉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들이 모조리 끌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서 시장을 받쳐줬다라는 게 희망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대 연봉이 나왔고 이 장대 연봉을 다시 살려주는 양봉으로 나와주면은 시장은 조금 더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또 21선을 완전 이탈하는 연봉이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이런 라인들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오히려 추세선을 볼 때는 더 잘 보인다, 매매하기 더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라인들을 살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를 하면은 정형화 시켜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추세들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군들을 매일 보는데요.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상승을 한 것처럼 보여도 10% 상승했거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건 틀리는 겁니다.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단위가 넘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도 됩니다. 한번 매수할 때 몇 억 단위로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매매를 하고 하이닉스도 매매를 하고 시가총액 상위군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투자분들이 투자 금액이 작은 분들이 많고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배팅을 들어갈 때 큰 금액을 넣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최소한 변동폭이 좀 큰 종목으로 가서 매매를 하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단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사실상 매매를 많이 안 한다라는, 또 투자금이 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좀 정형화 시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관찰하면서 이런 추세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다 살려주고 추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세를 잡아주고 급등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왔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목표치까지 다 와가겠죠. 내일이나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이제 일단 N자의 목표치는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이제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추세선 하단 밴드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한 2배 정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3% 나오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 8%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정형화 시켜서 움직이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추세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저점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온 차트를 보고 나면 여기도 저점이고 여기도 저점이다 알 수가 있는데 한 사이클로 내려오는 기간이 거의 보름에서 한 달 기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직장인분들이나 주식을 천천히 투잡으로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가능하지, 매일같이 시세를 보면서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를 매매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상승했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한 달 이상의 기간이거든요. 이걸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분들이나 매일같이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는 매매법을 가져가야 되고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은 종목 선정이나 매매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면 크게 수익이 안 납니다.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미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크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종목들 위주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고, 그게 또 오히려 기회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자기의 환경과 투자 금액에 따라서 우량주를 매매할 것이냐, 테마주를 매매할 것이냐, 또 지수 관련주 우량주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가 나오고 계속 상승이 나왔잖아요.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밀렸을 때, 이 추세선 상단을 내려왔을 때, 상승을 보이고 눌렀을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로 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폭이 나오는데, 매수 타점은 추세선 하단 밴드라든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분할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변동폭이, 한 사이클의 변동폭이 10에서 20%를 안 넘기 때문에 조금만 분할 매수를 하면 거의 일치는 않아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매매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점과 고점의 폭이 40%씩 나옵니다. 30%, 40%씩 나오기 때문에 저점을 잘못 잡으면 매수를 하고 나서도 그냥 20%, 30%또 빠져버리거든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10에서 20% 이상은 안 빠집니다. 그럼 10% 내외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럼 10% 빠져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반등 주면 또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매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한 사이클 자체가 한 달에서 두 달씩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한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기간 텀이 길다라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인 분들이나 또 투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지 마시고 스윙 베이스로 이렇게 가져가는 걸 좀 권해드리는 측면이 많고요. 이제 단기 매매, 전업 투자자라든지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단에서 테마주,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은 또 단기간에 또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고점에 사가지고 무조건 분할 매수하고 한 번 사면 못 팔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부하셔가지고 추세선 하단에 내려왔을 때 좀 과감하게 매수하고, 또 추세선 상단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매매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 다른 개별주들 막 날아가고 테마주들 막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또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단 밴드 지지 구간에 내려왔을 때는 하이닉스가 금방이라도 이런 아래로 폭락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쉽게 사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 보고 있어야 이런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시세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서 봐야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세선 상단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추세선 상단에서 지지받고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죠. 이 종목을 매일같이 보고 수급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 매도, 이게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를 상승하든 3%를 상승하든 20%를 상승을 하든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지 상승폭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방법에서는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1,000만 원 사서 1% 먹는 거나 100만 원 사서 10% 먹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수익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100만 원을 사서 10% 먹는 매매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감각이 생겼을 때는 이제 시간의 힘이 붙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100만 원으로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흐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100만 원만 사겠습니까? 이제 1,000만 원도 사고 1억도 사고 몇 억도 사겠죠. 그러면은 수익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뭐 대형주가 좋다, 소형주가 좋다, 테마주가 좋다, 이런 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 틀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 틀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매했던 사람은 좋은 흐름이 되는 거고 계약바이오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오늘 다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장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던 사람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쉬는 게 낫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약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기다리거나 지수가 40일 변곡에서 장대 음봉으로 나오면서 20일선까지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 관리하면서 내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매매에 동참하는 것도 중수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대형주 매매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개별주 매매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은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저항권에서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좀 저항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전 영상에서도 지수가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유입될 만한 명분이 사실상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6월달 금리 인하 부분도 명분이 사실상 점점 떨어져가는 분위기고요. 미증시도 신고가에서 약간 주춤하는 흐름도 보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만 장중 기준으로 한 2.4%까지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추세 상승 중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고요. 내일 여기서도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런 장대 음봉처럼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빨리 회복을 시켜주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내일이라도 이렇게 상승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싹 올려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한 번 더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봐야 되겠죠. 86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은 좀 단기간점으로 종목을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비중 체크 잘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챙기고 장대 연봉에서 반등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형주 매매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좀 본인의 매매 환경과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또 다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일단 개념을 한번 잡으시고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